자,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7월 7일 월요일이고요. 자, 2025년도 재학생 여름 특강으로 컴팩트 민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영호 변호사입니다. 자, 이 강의의 그 진행 방향하고 강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이 컴팩트 민법은 원래 그 탄생의 배경이 제가 그 민법하고 민소법의 기본 강의를 그 겨울방학 때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기본 강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례 연습 강의를 민법하고 민소법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제 여름에 기본 강의를 이제 들었던 학생들이 다시 기본 강의를 듣기는 좀 사실 쉽지 않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 빠른 속도로 민법이나 민소법의 주요 쟁점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혹은 그 교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컴팩트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 그 민법이 진행되기 전에 그 민소법은 이제 강의가 진행을 했고요. 아직 그 공동소송 파트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거는 이번 주 내로 이제 보강이 이루어져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팩트 민법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 중요 쟁점하고 그 다음에 그 주요 쟁점에 따른 사례를 좀 집중해서 이제 풀어보는 거고, 그 재산법에 관해서만 진행을 하고요. 상속법하고 가족법, 그 가족법의 그 파트는 다루지 않습니다. 재산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주요 쟁점만 다룬다고 하더라도 분량이 꽤 됩니다. 그 쟁점 대비 사례를 바로바로 풀어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은 뛰어나고, 컴팩트 강의이긴 하지만은 주요 쟁점은 빠짐없이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잘 정리해서 가신다면은 상당한 정도 성과를 좀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6회 동안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원래 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개강을 해야 되는데, 일정상,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8월 2일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늦춰진 날짜에 관한 그 2회차의 강의는, 그 중간에 보강을 해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저녁 시간대에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시간이 좀 변경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학원 전체에 지금 강의실 이용 때문에 아마 며칠 동안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해가지고 한 며칠 정도가 아마 그 중간에 변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문자 공지가 갔을 거고요. 그걸 참고해서 일정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분량이 전체적으로 꽤 되기 때문에 이거 많이 줄인 내용이긴 하지만 재산법이 내용 자체가 워낙 많아서 많이 줄였지만은 꽤 됩니다. 사례용까지 추가가 된 거니까 그걸로 고려하면은 상당히 압축된 자료이긴 하죠. 자, 그럼 하루에 한 30배 정도 분량으로 나간다고 해야 아마 그 진도에 맞출 수가 있을 텐데, 이 30페이지 정도 나가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의를 진행해보면. 예를 들어서 사용인 취소니 뭐니 이런 것들은, 몇 페이지 안 되는데, 나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하고 좀 그렇죠. 어쨌든, 평균적으로 30페이지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덜 중요한 것들은 좀 빠른 속도로 패스를 하고, 중요한 것들은 좀 시간을 들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회 동안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만 잘 하시면요, 재산법에 관한 것들은 상당한 정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강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재학생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 지금 올해 세 번째 강의 진행하나?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 강의는 그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상대라기보다는 훨씬 많이 됐죠. 작년에도 보면은 재학생보다는
변시 준비생들이 많이 들어서 올해는 종합반에 이 강좌를 정규 집어 넣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쟁점 노트하고 사례집으로 진행되는 강의하고 컴팩터 시리즈로 하는 강의를 두 개 별도 개설해가지고 이미 그 강의는 이제 끝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학생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뭐 크게 뭐 업계적으로 다르거나 그렇진 않죠. 교재도 뭐 비슷하고 재산법이라는 게 뭐 다루는 주제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다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 시험용으로는 그에 맞게끔 그 따로 설명하거나 강조를 하는 점이 조금 달라서 그래서 이제 별도로 재학생 강좌는 개설을 한 거니까 혹시 이 강좌를 이제 내년 변시를 보는 친구들이 혹시 듣는다면은 그저 종합반 4월 말에 시작된 그 마무리가 다 됐으니까 그 강의를 듣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강의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법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민사법을 강의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두 문자 같은 것들은 거의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거는 왜냐? 거의 쓸데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민사는 철저하게 이해를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정리도 되고 암기할 내용도 없고 그렇습니다. 두 문자 따라서 아무리 외워봐야 그건 하나마나 하는 짓거리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이해를 해서 뭐 마지막에 그 수업용 그 정리로 해서 외우는 거야. 그거는 뭐 시험의 그 기본이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하죠. 근데 처음부터 두 문제 딴다고 하는 친구들, 특히 이제 민법 시작하는 친구들 있죠. 1학년, 2학년 그런 친구들은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학원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있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그만하시고 정식적으로 민법은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14회 변시 문제 그 출제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이게 수업용 그 강좌다 보니까 최근에 그 변호사 시험에서 전체적으로 출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기 시작한 거는 딱 부러지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11회 변시 때부터라고 저는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은 그걸 경험에 비춰보면 11회 변시부터 문제풀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변호사 시험의 사례형은 하나의 판례하고 하나의 사례가 1대1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례 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정리만 해두면 그게 바로 사례로 해서 사실관계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바로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판례만 공부해서 시험을 보더라도 제법 성과가 나올 수가 있었고 뭐 시험 합격이라는 것만 만약에 목표로 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렇게 공부해도 꽤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거. 뭐 공부를 좀 해보거나 뭐 실무를 해보거나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다 공감하는 생각이죠. 학생들이 사실 이제 변호사가 돼서 이제 민사라고 하는 진짜 엄중한 이 분야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끌어 나가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재산과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어떤 그 엄중한 업무를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기본서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안 있고 그냥 판례 그 요약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만 달랑달랑 읽어가지고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한다는 거는요 서로 상당히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뀐 점의 배경은 아마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 지방 특강 같은데 이게 가보면은 그러면서 가서 거기 있는 교수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좀 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대부분 교수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이 로스쿨에서 이렇게 그 시간적 제약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합격률에 그 목을 매기 때문에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마음은 안타까운데 이렇게 막 바꾸기는 좀 어렵다고 본인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실효성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아마 출제 경향이 변화되면 학생들이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제를 조금 다른 식으로 해보자. 아마 이런 쪽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11회 때부터 그게 감지가 됐었거든요. 옛날 사법시험 내던 방식들, 판례 여러 가지를 섞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변형시키고